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클라우데라의 김호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 자리는 좀 시간이 지나도 떨리고 낯선 것 같습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좀 졸릴 시간이신데, 그리고 앞에 이동기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오늘 발표할 제 내에 관련된 이론 부분, 앞서 발표는 이론 부분이었다 그러면 제가 발표한 내용은 약간 좀 실무적이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좀 내용을 듣는 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 그 클라우데라라는 회사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자는 클라우데라라고 하면 클라우드 회사냐, 쟤는 클라우드 회사는 아니고요. 그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예전 빅데이터 하드오브로 많이 얘기되는 그 빅데이터 시대에 하드오브로 시작한 이제 솔루션 회사고요. 현재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분석, AI 머신러닝까지 하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발표할 아젠다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성 AI 트렌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클라우드라 가지고 있는 그 CML에 하는 그 클라우드라 머신러닝 솔루션에서 LLM을 어떻게 좀 구현해 봤는지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일단 혹시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픈 AI에서 그 데브데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샘 알트만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발표를 했죠. 첫 번째가 챗 GPT 4.5 발표를 4.5 터보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이 터보 버전은 기존보다도 토큰이 약 2배에서 이제 3배 가량 더 많은, 흔히 쉽게 얘기하면 300페이지 정도 되는 문자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애플의 앱스토어 같이 그 GPT 스토어라는 거를 이달 말까지 오픈하겠다. 그 이유는 다양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개발한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나 랭체인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올려놓고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상용으로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겠다.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멀티모달 관련된 건데, 기존에 이제 달리와 별개로 있었다면 달리로 완전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텍스트로 질문했을 때 보이스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답변했습니다. 아마 기사를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런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제가 오픈 AI의 그 직원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오픈 AI가 챗 GPT가 생성형 AI를 시장을 전체로 리드를 하고 있죠. 사실 작년 11월 30일 날 발표하고 나서 워낙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5일 만에 1억 명 사용자가 모이고 그 정도로 굉장히 화두입니다.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알파고의 대결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왜냐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결할 때 당연히 처음에 예상은 이세돌이 무조건 이긴다. 이제 승률은 3대1이 될지 4대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죠. 근데 이제 그때 알파고로 인해서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생활 저변에 뭔가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저희 아이가 작년 12월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챗 GPT가 뭐야? 너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숙제를 한대, 나도 알려줘 하더라고요. 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이거는 뭔가 다르다, 다른 모멘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물론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앞서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미 50년 이상의 그 AI 분야에 그 연구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들의 조합에 대해서 이제 나온 기술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미지나 음성이나
영상이나 텍스트가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인간이 기계나 인공지능과 비교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AI가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을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LLM,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앞에서도 이제 그 이론적인 좀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LLM을 통해서 사실은 LLM이라는 게 그 NLP라는 게 이미 그 전부터 있었고 LLM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정확히는 이제 챗 GPT를 통해서 LLM을 알게 됐고 LLM 통해서 이제 생성형 AI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인사이드 매거진에서 올해 그 10대 AI 기술 트렌드를 발표한 건데요. 역시 뭐 생성형 AI와 그 LLM이 들어가 있고요. 그 보통 그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볼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글로벌하게 많이 참조하는 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보통 이제 트리거 단계에서 이제 하이 익스펙테이션 단계로 가서 실망 단계로 갔다가 이제 계몽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되는 이런 단계로 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포인터가 익숙치 않아서 저 상단에 보이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많은 실제적인 서비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지금 앞에 보시는 상단 부분이 왜 그 젠 AI 워크로드라든지 LLM 부분, 그 다음에 시만틱 데이터, 그 다음에 펀데이션 모델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생성형 AI 단계에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앞서 일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벡터 데이터, 벡터 DB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벡터 DB라든지 엣지 LLM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생성형 AI에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서서히 가까움 받게 될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여러 기술들이 있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다시피 생성형 AI는 아직 그 기술 트렌드상 봤을 때 초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쉽게 보면 아직 우주공산인 거고요. 분명히 발전하고 이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기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그 기존의 아이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그런 빅 임팩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생성형 AI 모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니 챗GPT니 뭐 달리니 라마니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그 글로벌 IT 빅 자이언트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이런 데들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자기 제품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못한 기업들은 이제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 같은 데 투자를 하거나 그쪽과 이제 합종 연맹을 통해서 그쪽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오픈 AI가 사실은 이제 가장 핫 트렌드고 이제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지런히 이제 쫓아가고 있는 게 구글, MS가 이제 또 열심히 MS는 오픈 AI의 그 최대 투자자 겸 사실은 이제 또 플랜 B로서 이제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의 기업이고요. 그 외에 또 이미지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 좀 압도적으로 계속 가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그 AI 모델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부터 이미지,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이런 부분들까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점차 확대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영역만 커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발전하면 그 이상 아까 보셨다는 뭐 엣지 LLM이라든지 이런 게 간다 그러면 이제 자동화 RPA 영역까지도 같이 이제 접목이 될 거고요. 그 사업 분야로 보면은 이제 뭐 금융부터 여행, 뭐 리테일, 디지털, 그다음에 자동화, 공장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흔히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은행 서비스를 거래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은행에 들어가야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챗봇이 뜨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면서 챗봇이 뜨는 경우 막 보셨을 겁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거든요. 인풋에 대한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답변을 하는 구조였다면 이제 LLM과 그 자체 이제 DB가 나중에 녹여 들어간 벡터 DB까지가 포함됐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컨텍스트 키워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유연한 사람이 마치 대답하듯이 하는 형태의 그 AI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를 적용을 할 때 그냥 현재 예를 들면 오픈 AI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쓰면 되겠죠. 아니면 거기에 API 유료 서비스를 쓰셔도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자체 LLM, 흔히 얘기하는 SLLM, 프라이빗 LLM이라는 거를 구축을 해서 쓰시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보안이겠죠. 이제 정보에 대한.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SMO 전자의 그 한 분의 PM, 한 분의 개발자가 그 챗 GPT에서 이제 검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좀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것도 기사 보셨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챗 GPT의 API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 API가 아닌 직접 조회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프롬프트, 흔히 얘기하는 프롬프트 입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그 데이터는 보통 30일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경쟁 기업에서 검색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이제 일반 그 개인들 입장에서야 유용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안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그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마 들어보신 거 아시겠지만 혹시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올 초 버전이긴 합니다. 그 챗 GPT 3.5에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을 설명해줘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하는데 뭔가 안 맞아서 앞에 있던 신하한테 맥북을 던졌어. 이게 답변이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가 조회해봤을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를 조회를 해보면 세종대왕이 안 넣었었어요. 올 초까지는 해도. 지금은 이제 그게 2021년 9월 기준의 이제 데이터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모호하게 피하는. 근데 지금은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물어보면 세종대왕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환각, 할루네이션이라고 하죠. 환각 증세가 있고 흔히 얘기하는 AI가 거짓말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AI는 예스맨이에요. 뭐라고 잘 몰라요라는 답변을 절대 안 하는. 그게 이제 사실 할루네이션의 그 배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신뢰성과 안정성 부분이라는 건데 AI 챗 GPT한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기능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제목을 리스트를 아젠다를 만들어줘, 목차를 만들어줘 하면 엄청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챕터별로 내용을 한 페이지씩 만들어주면 또 다 만들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게 결국 이제 할로에이션의 연장인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AI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10월 30일 날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AI 규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AI로 인해서 작업자가 아니면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 세계 좀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포함한 28개국
그 대표들이 영국에 모여서 AI 그 안전 서명 그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그 내용에는 이제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I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자, 방어하자, 견제하자 이런 측면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 회의에는 당연히 나라의 대표뿐만 아니라 그 앞서 보셨던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그 리더들, AI 리더들도 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AI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오히려 현재의 법적 규제라든지 사람들의 사회 인식 자체가 지금 못 따라가는 오히려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AI에 대한 규제를 하자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에서 그 생성형 AI를 구축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클라우데라에서 CML 기반의 LLM을 서비스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앞서 보셨던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구축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4가지 부분이 있고요. 실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이제 컨텍스트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보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날리지 베이스라든지 문서라든지 계약서 양식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벡터DB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보 보호가 돼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 특히 기업 내 기업 정보 보호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개인들의 그 개인 정보가 또 보호돼야 될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오픈소스, 물론 기업 자체에서 이제 자체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자체 프라이빗 LLM 아니면 SLL을 만들겠다 하면 만드실 수 있겠지만 보통은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셋을 기본적으로 프리 트레이닝 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사실은 벡터DB로 컨텍스트 학습을 시키고 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중에도 이제 검증된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에서 제공하는 라마, 현재 이제 라마 2까지 오픈을 했죠. 사실 이제 생성형 AI라는 분야에 있어서 오픈 AI가 챗 GPT 3.5를 통해서 포문을 열었다면 이게 대중화로 확산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사용자나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주요 계기는 메타에서 오픈한 라마 때문에 그 모델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그런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셋과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AMP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플라이드 ML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보면은 이제 LLM 아니면 파인 튜닝, AWS 베드락 같은 거에 대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냥 1분 만에 클릭 2번만 하면은 바로 설치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프로토타입이고요. 사실은 이 프로토타입을 클릭한 순간 그 백단에서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치부터 허깅 페이스에 있는 H2O 모듈을 설치를 하고 리버스 벡터DB를 설치하고 이런 내부적인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하실 수 있겠죠. 개발자분들은 대부분 가능하실 거고요. 근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체를, 그리고 또 의사 결정자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업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LLM을 접근해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LLM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거를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해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머신러닝 쪽, AI 쪽 서비스라는 이 CML 서비스 기반 위에서는
주피터라든지 이런 그 기존의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툴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토치를 쓰시든 다른 주피터를 쓰시든 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쓰실 수가 있고, 이 AMP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 그 오픈 소스에 있는 모델들을 당연히 이제 자체 노트북이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시 업로드해서 이제 그거를 배포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UI 기반으로 해서 UI에서 마우스 클릭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업에서 그 LLM 서비스를 구현할 때 보면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픈소스를 자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개발하거나 상용으로 아니면 다른 업체의 상용을 구매를 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두 가지 형태를 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날리지 베이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벡터DB를 구현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로 보면 여기 좀 심플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질문을 던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LLM 챗봇 자체가 LLM 그 벡터DB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 이 LLM 챗봇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업에 있는 내부 정보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바로 오답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구조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제 좀 해봤던 이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이스버그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전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발한 그 오픈 포맷의 이제 테이블이고, 이제 대용량 SQL이 가능한 현재 대부분의 이제 그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보통 기존에 이제 벡터DB 없이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스버그가 뭐야? 그랬을 때 이제 답변이 아웃더 다이닝 퍼니처야라고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업 내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라 프로덕트 다큐멘트, 이제 저희 회사의 제품 다큐멘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면은 그 이제 벡터DB에서 테스트 채널에서 조회를 해서 이네스트에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테이블 포맷이야라는 답변을 얻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LLM의 파인 튜닝의 기법이든 아니면 컨텍스트 매칭이 됐든 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LLM을 보통 하나 이제 흔히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텍스트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이제 멀티모달의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멀티모달 형태의 이제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형태, 다시 얘기하면 뭐 SQL 제너레이션, 다시 얘기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드 제너레이션이 되죠. 흔히 개발자들이 아니면 비개발자가 예를 들면 홈페이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이거를 HTML을 작성해줘 하면은 애를 쭉쭉쭉 만들어 주거든요, 챗봇 자체가. 근데 그런 SQL 제너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또는 이제 Q&A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개 형태로, 사실은 이때마다 LLM은 각각,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 DB를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에서 이제 여러 개 멀티 유즈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기반 멀티 유즈를 사용할 때 있어서 보통 지금 저희가 챗GPT 4.0에서 이제 API 의뢰 서비스를 쓰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API를 통해서 이제 보통 그걸 호출해서 구현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시고요. 여기 참고로 이제 로라 모델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보통 이제 스테이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형태의 그 API를 쓰겠다 그러면 역시 그런 형태로 데이터 접근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OCBC 뱅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고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넘버 2, 뭐 글로벌하게 안전한 은행으로 있는데 넘버 5 안에 드는 쪽입니다. 이 OCBC 뱅크 같은 경우가 저희 그 CML 기반 위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구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OCBC 윙맨이라고 하는데 그 코드 제너레이션입니다. OCBC 뱅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개발자들이 약 300명,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2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는 이제 개발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개발을 하지 않은 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드 작성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이 윙맨을 구현을 해서 20%의 생산성을 올렸다라는 이런 또 결과가 있었고, 뭐 코드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준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그 역시도 이제 튜닝, 뭐 코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100줄로 짠 거를 뭐 30줄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튜닝 통해서 그런 형태의 이제 코드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트러블 슈팅, Q&A, 문제 해결까지 다 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을, 제너레이티브 AI를 또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위스퍼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 보통 OCBC 뱅크도 이제 은행이거든요. 은행에서 이제 그 상담을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상담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만두가 됐네, 뭐가 안 돼요,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전화 응대 서비스를 할 거잖아요. 이 전화 서비스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다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약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피드백도 짧게 주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럴 적에 고객 서비스 이제 만족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 또 제네레이티브 AI 서비스를 구현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감정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담원과 고객과의 통화를 할 때 그 고객분들의 어떤 보이스의 이 패턴을 분석해서 이분이 지금 앵그리 상태인지, 화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뭐 기분 좋은 상태인지 이런 감정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내부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개선형 형태의 접근을,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큐멘트 요약, 문서 요약해주는 기능인데, 당연히 이제 내부에 있는 그 문서들에 대한 요약인데요. 아마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어느 거 답변해주시면 싱글리시라고 그러죠. 싱글리시라고 하거든요. 그 영어 이제 이러면 굿모닝 하면 굿모닝 라, 이렇게 라, 약간 중국식으로 라를 붙이는데 이제 싱글리시라고 하는데, 그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 싱글리시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 표준 그 문서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표준 국어사전, 싱글리시 표준 국어사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다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싱가포르 쪽이나 동남아 쪽이기 때문에 싱글리시까지도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이제 그에 대해서도 그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OCBC 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좀 좋은 사례로 현재 저희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CML이라는 저희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 기반 위에서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때 오픈소스를 가져다 많이 썼었거든요. 분들이 그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그 호환성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해서 쉽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챕터 때요. 이제 클라우드 4.0인데 맨 처음 저를 소개할 때 이제 클라우데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냐고 많이 좀 질문 드렸었는데요.
클라우데라 같은 경우가 이제 2008년도에 사실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근데 시작 자체가 이제 그 빅데이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요즘 용어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고, 뭐 예전에 뭐 데이터 마트라는 것도 썼었고, 데이터 뭐 허브라는 것도 썼었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해 준 형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제 사실은 초점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엔지니어링, 이제 뭐 스파크를 통할 수도 있고요. 이제 HBase나 푸드 임팔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코리아 검색하고 뭐 조인하고 이런 형태의 실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접근했던 게 이제 머신러닝 쪽이었었거든. 이제 최근에서는 이제 AI, 아까 보셨던 그 AMP를 통한 이제 LLM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거든요. 리눅스처럼 똑같은 이제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한다. 하둡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고객분도 그런 말씀하세요. 언제적 하둡을 얘기해?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랜저 차 얘기하면 저희 뇌리에 있는 각 그랜저가 굉장히 인상에 깊게 남아 있거든요. 이러면 갑자기 좀 이제 제 나이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도 그랜저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죠. 최근에 나온 그랜저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스포티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의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둡 같은 경우 지금 하둡 OS 따지면 이제 커널 같은 하둡도 이제 현재 3.0으로 3.0 기반으로 쓰고 있거든요. 닫고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클라우드라는 쉽게 보면 오픈소스 하둡 기반 베이스의 최신의 트렌디한 LLM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인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사가 이제 15년 이상 됐다는 얘기는 고객들이 믿고 쓰실만 하다는 거고요. 실제 글로벌의 그 금융권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금융권, 한국에서는 아마 제 임리금융권은 저희 솔루션을 다 쓰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미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도 이제 계속 퍼블릭 클라우드로 지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큰 강점은 온프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프렘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기반 하에 이제 이런 뭐 프린시플들이 있고요. 뭐 관심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회사에 대해 약간만 설명드리자면, 클라우드라 1.0이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오픈소스인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 호트녹스라고 하는, 사실 클라우드라 글로벌하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넘버1 회사고 넘버2가 이제 호트녹스였거든요. 넘버1이 이제 넘버2를 사실은 인수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넘버3인 메발도 이제 다른 데 인수되고, 호트녹스 이제 저희랑 같이 합병하면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이제 도미넌트한 회사가 됐었고요. 이제 3.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수한 이후에 이제 호트녹스와 저희 하드 플랫폼을 통합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스케일 인아웃이 되는, 다시 얘기하면 뭐 이식성이라든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다시 얘기하면 온프렘부터 프라이빗 퍼블릭까지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접근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3.0 시대에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0은 올해부터 이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건데, 저희도 이제 AI 회사를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넘어가 보자 라는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LLM, AMP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조만간 이제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AWS의 베드락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AWS에서 이제 LLM 서비스를 하는데, 그 베드락과도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그런 서비스를 또 더 퍼블릭 클라우드 AWS 기반에서 좀 더 긴밀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LLM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컨텍스트, 다시 얘기하면 벡터 DB, 이제 기본은 저희는 이제 밀버스로 되어 있는데 밀버스가 아닌 다른 벡터 DB를 쓰셔도 전혀 무방한다. 이런 엔터프라이즈 컨텍스트를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쉽고 빨리 편하게 이 LLM 서비스를 해보실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이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로 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분석, DB, 머신러닝까지 이런 기본적인 각각의 그 컴포넌트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반 위에서 이제 앞서 보셨던 LLM 챗봇이라든지 AMP 같은 서비스를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된 이제 흔히 얘기하는 FMOPS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LLM 같은 경우도 LLM OPS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영역도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영역 부분까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저희도 향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아마 데이터를 여기서 지금 데이터 운영하시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신 분들은 공감하시거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데이터 리기지, 데이터 계보라고 하죠. 그거하고 이제 옵저빌러티, 데이터에 대한 상태라든지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요즘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어디에서 수집돼서 이게 어느 영역에 쓰였고, 이게 현재 스테이터스는 어떻고, 이건 폐기 됐는지 아니면 폐기해야 될 건지, 이런 데이터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그리고 그런 니즈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하나가 이제 보안 영역입니다. 아마 팀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담당별로, 부서별로 각각에 대한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권한도, 그리고 또 온프레임에서 있는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분석 서비스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거에 대한 그 중앙 집중적인 계정 관리나 보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실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온프레임부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유일한 솔루션이 바로 저희 클라우드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혹시 이 관련된 대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 영업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연단에 올라온 순간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좀 말을 빨리 진행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그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제가 이쪽에 잠시 있을 거니까요.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